뭐 비니가 이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이 비니가 이게 거시기 빛이 마음에 안 드네요. 모르겠다 씨. 안녕하세요. Hi guys. Hello. 이 정도로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많이 들어오시면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오늘 1위 했어요. 사인 아직도 사인펜 묻었네. 방금 펜 사인을 하고 와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네. 하이. 하이 아미. 네.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우리 지금 1분 20초인데 네. 딱 2분 되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목 뭐라고 했지? 제목도 없이 시작했나요, 제가? 바보 아니야. 네, 뭐 작업실이 지금 좀 정리가 안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신 공간은 저의 작업실입니다. 문 스튜디오라고 해서 많이 보시는 그 공간이고요. 네,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2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왜 갑자기 얘가 V앱을 켰냐, 이 뜬금없는 타이밍에. 근데 사실 저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뭐 저희 엠카 1등도 했고 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도 있어서 이렇게 좀 두서없이 V앱을 한번 켜왔습니다. 네, 저 혼자 나오고요. 로스트 마이 태영, 로스트 마이 윤기니까 네, 다른 멤버들은 지금 다른 일을 하느라 굉장히 바쁩니다. 네, 찾지 말아주세요. 네, 아무튼 어쨌든 오늘 정말 감사해요. 진짜 너무 역사적인 날이고 저희한테 너무 많은 지금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를 또 다시 한번 느끼지 않았나 그랬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좀 어쨌든 제가 이 V앱을 키게 된 거는 이 윙즈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지금 슈가 형이 앨범 리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앨범 리뷰 슈가 형 걸 제가 뺏겠다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앨범의 노래들에 관한 얘기를 어쨌든 제가 이 윙즈라는 앨범에 가장 많이 또 참여한 사람 중 한 명이니까 또 여러 가지 비하인드와 그 윙즈에 관한 에피소드들을 한번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V앱을 후다닥 오자마자 진짜 켰거든요. 지금 옷 갈아입고 바로 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 식대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건 리뷰는 아니고 여러 가지 비하인드들을 얘기해드리겠다 이런 거고요. 네, 한번 우선 저는 이제 솔로곡들과 그런 곡들 위주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한번 간단하게 뭐 BGM 깔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근데 BGM 너무 크게 틀면 제 목소리가 안 들릴 것 같아서 네, 지금 들리시나요? 인트로가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인트로죠. 1번 트랙 인트로. 호비가 하게 됐죠. 사실 화양연화 전에 제가 했었고 그리고 화양연화 때는 슈가 형이 했었고 이제 어떻게 보면 트레일러라는 것은 인트로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한 명이 담당을 해서 안내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트레일러를 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 트레일러 자체가 인트로 격으로 나오면서 앨범의 안내자 BGM을 트니까 내가 너무 횡설수설하게 된다. 조금만 틀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안내자 역할을 해왔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호비 인트로를 하게 됐는데 심지어 저희랑 다르게 또 춤도 췄죠. 호비는 또 춤도 출 줄 아는 친구이기 때문에 꺼야겠다. 네, 도저히 저는 멀티가 안 되네요. 미치겠네. 그냥 어쨌든 그래서 호비가 하게 됐는데 제가 호비의 가사 뒷부분을 약간 도와주게 됐었어요. 그래서 크레딧에 제 이름이 이제 얼떨결에 들어가게 됐었는데 이제 호비가 가끔 가사를 쓸 때 약간 한국말인데
도저히 한국말처럼 안 들리게 쓸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이제 뒤쪽 부분, 중간 부분을 약간 수정을 해줬었고, 근데 호비가 이 트레일러를 쓸 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되게 뭐랄까 좀, 와, 그게 힘들었다기보다는 굉장히 잘하고 싶어 했고, 본인이 이제 처음 이제 정규 2집이고 또 인트로를 맡는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또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서 아마 여러 번 되게 갈아엎고 뒤집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론 트레일러 그 노래 자체뿐만 아니라 안무를 받았을 때도 저희도 처음 그좀 딜런 마요랄인가요? 안무가 분이 그분 안무를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진짜 이거를 호비가 그때 안무를 처음 보자마자 한 말이 그거였어요. 야, 안무리 야, 진짜 나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연습을 너무 많이 해야 될 것 같다고 굉장히 막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각자 누구는 작업하고 누구는 연습하고 이러고 있을 시기였기 때문에 호비가 제가 작업실에 있을 때 그렇게 혼자서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더니 어느 날 제가 연습실에 갔는데 와, 진짜 저한테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본인이 하고 있는 걸. 근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진짜 정말 멋있게 소화를 해주지 않았나. 그래서 그 호비가 인트로에 가졌던 그 치열한 고민과 노력, 네,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번 피땀 눈물인데 이선 제가 처음에 이 트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업하는 방법이 보통 이 트랙 좋은 트랙이 하나 있으면은 그 트랙에서 이 앨범이나 혹은 그 기획에 맞는 이제 어떤 워딩이나 그런 테마를 먼저 뽑아내서 거기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어떤 특정한 테마에서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피땀 눈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좋은 트랙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트랙에서 근데 도저히 그 어떤 멜로디나 워딩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도 막 고민을 많이 하고 정말 멜로디만 막 20번씩 써보고 막 랩도 20번씩 써보고 그랬었는데 처음에 근데 제가 가져간 가사 중에 부드럽게 죽여줘라는 가사를 써서 한번 가져갔었어요. B 파트에다가. 근데 이제 그거를 방피디님이 마음에 들어 하셔서 Killing Me Softly라는 어떻게 보면 유명한 관용구인데 그래서 그 거기에서 조금 시작이 되어가지고 또 피땀 눈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피디님이 또 가져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점점 이게 이렇게 하나씩 시작이 됐어요. 제가 뭐 20번을 썼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나씩 뽑아내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하나의 트랙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속 좋은 부분은 더 좋은 부분으로 바꾸고 그런 과정에서 항상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또 재밌는 게 원래 지금 호비가 하고 있는 킬링 파트죠. 이 파트의 킬링 파트. 원은 맞네. 원앤만님 제가 할 뻔 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제가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뭐 호비가 너무 잘해서 지금 인트 센터에서 춤도 추고 제가 그 춤을 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센터에서. 아무튼 이게 원래는 제가 랩에다가 쓴 부분이 그거였어요. 원앤만님 맞네 나는 맞네 나는 맞네 뭐 약간 이런 거였는데 그거를 또 프로듀서 형들이 원앤만네 이렇게 멋있게 바꿔주셔가지고 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비하인드를 거칩니다. 그게 피땀 눈물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원의 많이만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바로 지금은 생각나지만 정말 치열한 수정과 우연을 거쳐서 나오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리고 피땀 눈물 워딩이 나왔을 때 가장 반대했던 사람은 바로 슈가 형입니다. 슈가 형이 뭐라 그랬냐면 피땀 눈물 어때 했을 때 저는 되게 좋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약간 의아했는데 이게 뭐야? 좀 약간 이상한데? 근데 저는 특이해서 좋더라고요. 방탄소년단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남자도 그랬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슈가 형이 약간 좀 더럽지 않나요? 땀 눈물 약간 좀 더럽지 않나요? 좀 피, 땀, 눈물 이렇게 하면 약간 좀 더러운 것 같다고 잘 안 될 것 같다고 슈가 형이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근데 최근에 슈가 형이 반대하면 다 잘 됩니다. 불타오르네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적인 파트가 마지막에 용서해줄게라고 생각하는데 그 불타오르네 워딩을 뽑아낸 게 슈가 형인데 슈가 형이 용서해줄게라는 거를 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어요. 저 이것 좀 근데 저는 그 용서해줄게가 안 들어갔으면 불타오르네가 좀 덜 살았을 것 같다는 마무리가 약간 어영부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요즘 펠레는 바로 슈가 형이라는 거 호비가 아닙니다. 더 이상 여러분 요즘 펠레 슈가 형입니다. 그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네요. 뭐 했다고 벌써 10분입니까? 아, 빨리 얘기해야겠네. 여기 이제 솔로곡. 네, 제가 이 V앱을 켜게 된 본격적인 이유인데요.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각각의 솔로곡이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시도잖아요. 저희의 나름의 참신한 시도인데 특이하게 뭐 그지 일단 솔로곡 자체 특이하긴 하지만 각각의 영어 단어가 뭐 한 글자 한 단어 내지 이제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Caught in a Lie 뭐 Big You Make Me Beg인처럼 그 이제 사비가 그렇게 나와서 제목이 이렇게 된 경우도 있지만 각각의 키워드가 각각의 캐릭터와 그 사람의 이 곡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Begin이라는 거는 전곡이 트랙이죠. 말 그대로 솔로 트랙의 시작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막내가 하는 얘기해주는 얘기인데 처음에는 비긴이라는 곡을 장인이 정국이가 스스로 작사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그게 제일 좋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작사하는 게. 자기 얘기니까. 근데 정국이가 되게 어려워했어요. 이 노래를 작사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오게 됐는데 너도 한번 써봐라 이렇게 돼서 저한테 오게 됐는데 저도 좀 처음에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정국이 얘기고 사실 제가 정국이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같은 팀 멤버고 생활을 같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남의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좀 너무 살을 붙이기보다는 정국이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정국이가 올해 초 1월쯤에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막 울고 우리끼리 막 달래고 막 되게 허심탄회하게 좀 극적으로 우리끼리 화합했던 저희 순간이 있었는데 올해 초인가 작년 말인가 근데 그때 처음으로 속내를 울면서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어요. 막내가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울면서 저는 뭐 이렇게 힘든 거 있냐라는 게 주제였는데 그 당시에 저는 힘든 게 없다고 그때 정국이가 했단 말이 저는 힘든 게 없어요. 저는 저를 정말 이 어린 나이에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해서 올라와서 정말 열심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라서 춤추고 노래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같이 살고 많이 도와주고 같이 살고 있는 형들이 힘든 게 내가 지금 가장 힘든 거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모두가 울었습니다. 그때 진짜 모두가 울었어요. 너무 슬프잖아요, 말이. 정국이가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정국이는 늘 얘기를 하면 뭐 좀 힘든 거 있냐 하면 형 저 힘든 거 없어요. 저 힘든 거 없어요. 저 괜찮아요. 저 너무 막 힘도 세잖아요, 정국이가. 항상 그런 친구인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정국이랑 4, 5년을 지내면서 처음 정국이가 힘들다고 했는데 그 힘들다고 한 처음 이유가 나에게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같이 살고 있는 형들이 힘든 게 내가 제일 힘들다. 난 다른 건 다 모르겠고 형들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힘들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너무 기억에 남고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때 했던 그때 말들과 그리고 우리 화연의 에필로그였나요? 아니면 화운스였나요? 잘 모르겠는데 콘서트 엔딩 멘트 때 또 이런 비슷한 너무 춥다. 추워. 갑자기 종국 얘기하니까 제가 슬퍼져가지고 근데 그런 말의 엔딩 멘트를 그때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때 제가 정국이가 됐다고 생각하고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국이한테 약간 신뢰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정국이가 잘 표현해줬다고 얘기해줘서 고마웠고 또 이게 정확한 멜로디가 있는 노래였어요. 원래 이제 외국에서 정확한 멜로디를 받았던 거였기 때문에 저도 한국어로 이거를 번안이라고 할까요? 번역하는 과정에서 음절을 안 틀리고 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그 언어적인 제약이 좀 있었다는 부분도 조금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비긴이라는 게 그래서 되게 정국이한테는 큰 키였고 어떻게 보면 지금 방탄의 전국으로서 큰 시작이 아니었나. 제가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옆에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비긴이라는 곡은 그렇게 되었고요. 다음에는 꼭 정국이가 직접 쓰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라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신 라이, 지민이의 노래죠. 이게 가사 제가 이거 라이가 제가 가장 마지막에 확인하게 됐던 노래 중 하나인데 너무 바빠서 뭐 쇼트 필름에 보면 저 지민이의 선악과 뭐 그런 것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거짓말과 진실 이런 거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 곡에 대해서 지민이랑 얘기를 좀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가사를 지민이가 썼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근데 지민이가 사실 그 전에 제대로 작사 작곡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도는 많이 했었어요. 저랑도 같이 해보고 근데 이제 이런
이 노래들을 만들 때 처음에 다 인터뷰를 했어요. 저희가 나름대로 회사와. 그래서 이게 이 각각의 솔로곡이 마냥 컨셉추얼하고 그냥 이제 화양연화나 그런 어떤 데미안 뭐 이런 이게 캐릭터가 부여됐으니까 이 캐릭터에 저희를 끼워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각각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고민과 어떤 힘듦, 나름의 사연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이제 화양연화와 데미안의 캐릭터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곡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사를 다 지민이가 썼는데 저는 지민이가 쓴지 몰라서 너무 잘 써서 이게 최근에 얘기를 했을 때 지민이가 저한테 얘기해줬던 거는 지민이도 최근에는 굉장히 본인이 이제 행복하다 많이 나아졌다 여유가 생겼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저에게. 근데 사실 연습생 때 그리고 사실 데뷔 한참 했을 때만 해도 저와 굉장히 좀 비슷한 점이 많았던 거는 항상 자기 부족한 점에 대해서 스스로를 질책하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막 못하다 나는 부족해 나는 잘못 내가 너무 아닌 것 같아 내가 나빠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진짜 계속돼 도망쳐봐도 거짓 속에 빠져 있다. 뭐 내 웃음을 돌려달라 해서 근데 본인이 본인을 스스로 궁지에 몰아넣는다는 얘기에 어투를 많이 하면서 저랑 많은 공감을 내를 형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민이가 저에게 해줬던 얘기로는 내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진짜 과거의 나를 생각하면서 썼다. 내가 과거에 진짜 정말 항상 거짓 속에 빠져 있었고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늘 원인을 나에게 두고 막 잘못을 뭐랄까 내가 못한 것, 내가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남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항상 나쁜 것은 다 나에게 돌렸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라이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때를 생각하면서 힘들게 써갔는데 피독 형이 듣자마자 정말 너무 잘 썼다고 이 노래와 너무 잘 맞는 가사라고 대박이었다고 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봐도 사실 이 가사가 아니면은 그 노래가 어떻게 될까 상상이 될 정도로 너무 저는 가사를 어렵지도 않고 어려운 말도 없고 되게 완벽하게 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민이의 어떻게 보면 지민이가 작사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스스로의 또 하나의 증명이 아니었나 한 스텝 나아간 그런 곡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스틱마라는 노래죠. 위의 노래인데 스틱마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어려운 말에서 잘 쓰는 말은 아니죠. 오명이라는 뜻이죠. 사실 이 노래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많은 걸 알지는 못해요. 뭐 태영이와 많은 이 얘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본 건 아니라서 제가 함부로 이제 뭐 많은 것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어쨌든 이런 스타일의 노래를 태영이가 항상 하고 싶어 했었어요. 약간 이렇게 피아노에 나오고 진짜 Tell you something 이렇게 약간 진짜 R&B틱한 노래들을 항상 태영이가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되게 태영이가 처음 듣자마자 태영이가 되게 하고 싶었던 걸 했구나 본인이. 그래서 너무 대견했고 뭐 약간 에피소드가 있다면 오늘 이제 뭐 라디오에서도 아마 나왔겠지만 진짜 Are you calling me sinner 뭐 이거랑 뭐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이걸 가지고 몇십 가지 버전을 만들어 몇십 가지는 아니고 뭐 몇 가지 버전을 만들어서 계속 고민했어요. 형 영어로 하는 게 나아요? 한글로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계속 영어로도 해보고 한글로도 해보고 그때는 그냥 마냥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노래가 나와 보니 되게 이 파트가 의미가 있는 거더라고요. 뭐 정말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화양연화에 어떻게 보면 막 진짜 본인의 이제 부모님과 막 또 가족 이런 사실 태양이가 굉장히 좀 환경이 좋지는 않은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겹쳐지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또 이 얘기에 있는 또 숨겨진 비하인드가 있지 않을까? 태영이가 생각했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러니까 무슨 약간 뭐 분석가 같은데요. 네. 그리고 First Love죠. First Love. 이 노래도 이제 라이랑 같이 제가 가장 마지막에 듣게 됐던 노래 중 하나예요. 뭐 워낙 슈가 형, 랩몬 저랑 이제 사실 뭐 되게 이렇게 약간 막 마음과 마음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우리 너무 같이 오래 살아가지고 막 되게 약간 그런 얘기 하면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와 슈가 형이 제가 저희가 연습생 때 슈가 형이 저한테 여러 가지 재즈 아티스트들을 추천해 줬었던 기억이 나요. 빌 에반스 맞나? 정확히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빌리 조엘의 어너스티 뭐 이런 굉장히 재즈 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피아니스트 그런 분들의 노래 이 형은 이런 것도 듣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그 당시 이제 형이 화성학을 공부했었다, 뭐 피아노를 많이 쳤었다라고 얘기만 하고, 그리고 아이니즈 때 막 형이 막 피아노 이렇게 뭐 보이싱 하는 거 보면서 에이 뭐 쳤으면 얼마나 쳤겠어, 피아노가 얼마나 큰 존재겠어라고 그냥 장난스럽게 생각했었는데, 이 노래를 듣고 나서 저는 이건 완전히 슈가 형의 영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슈가 형의 영역이고, 그래서 피아노가 이 형한테 그렇게 큰 존재였구나라는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피아노라는 게 정말 한때 정말 슈가 형한테 굉장히 진지했던, 슈가 형의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정말 연습생 때 슈가 형이 저에게 그 정말 재즈를 추천해주고 화성학을 공부하라고 해봐주고 했던 그때의 슈가 형이 생각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몇 년 전 그때 그 회색 패딩과 추리닝 항상 입고 다니던 까만 머리의 슈가 형이 생각나는 그런, 뭐랄까, 저에게는 그냥 옛날에 제가 처음 슈가 형 겨울을 만났을 때 그때가 생각나는 그런 되게 좀 이상한, 좀 뭉클뭉클한 곡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리플렉션이죠. 네, 뭐 오늘 나갔겠지만 이제 뚝섬에서라는 제목이었는데, 이 노래는 이제 제가 초안만 완성을 해놨다가, 사실 이제 리플렉션이라는 노래 전에 이제 리플렉션이라는 제목의 후보로서 제가 만들어놨던 곡이 사실 두 곡 있었어요. 근데 하나는 처음에 만들어놨던 게 너무 제가 듣기에도 약간 별로여서 좀 아웃됐고, 하나는 사실 믹스까지 했었는데 뭐 여차저차한 사정으로 인해서 빠지게 되었어요. 굉장히 아까운 곡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나온 곡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지 하다가 나온 곡인데, 이 비트 초안만 들고 뚝섬에 갔어요. 제가 진짜 이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뚝섬에서 힘들 때 많이 갔었거든요. 피땀 눈물도 뚝섬에서 썼고, 뭐 여러 가지, 뭐 비긴도 뚝섬에서 좀 이렇게 끄적끄적 했었고, 그런 게 있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뚝섬에 가서 듣다가, 나 지금 내가 느끼는 걸 지금 써야겠어. 나 지금 이거 안 쓰면 안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왜냐면 그게 비트는, 그게 트랙은 좋아서 제가 계속 듣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뭘 할지는 계속 구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 앨범이랑 믹스테이프를 동시에 작업하다 보니까 사실 믹스테이프에 넣으려고 했던 곡이었어요, 뚝섬에서가. 그래서 원래 거기다 가사 못 쓰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뚝섬 유원지에 앉아서 지하철이 싹 지나가는데, 나 지금 내가 느끼는 걸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여기 앞에다가 여기 사람들의 내가 지금 느끼는 이 효과음도 넣어야겠다 해서 그 당시에 이제 폰 켜가지고 녹음하고, 사람들이 그때 마침 막 박수 쳐주고 막 아무튼 되게 드라마틱하게 들어갔죠. 지하철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내가 나한테 들려주고 싶은, 내가 지금 밤에 뚝섬 혹은 한강 혹은 밖에 어딘가를 산책했을 때 내가 나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 그래서 만들었던 곡이고, 리플렉션이라는 게 반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를 성찰하고 싶어하고 방황하고 저를 비춰보고 음악을 통해서 그런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곡이었습니다. 네, 제 노래는 요쯤 하고요. 마마로 넘어갈게요. 마마, 네, 굉장히 호석이다운 곡이죠. 제가 호석이를 노래로 만든다면, 호석이를 음표로 만든다면 아마 마마 같은 노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끔 했었는데, 정말 그거를 호석이가 정확히 실체화를 시켜줬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호석씨. 이 호석이가 평소에 어머님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저희한테. 막 어머님 뭐 해드린 얘기도 그렇고, 어머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것도 그렇고, 항상 어머님에 대한 사랑이 각별한 것 같아요, 호석이가 특히나. 그래서 이 역시도 이제 제가 슈가형의 피아노에 대한 그런 사랑? 에서 느꼈던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서, 호석이가 얼마나 어머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특별한지, 물론 모든 어머니는 특별하지만, 자기에게 모든 자식이 특별하지만, 네, 호석이가 얘기해서 저한테 더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어머님에 관한 노래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들이 많죠. 뭐 정말 라디 선배님의 엄마도 그렇고 정말 명곡들이 많은데, 호석이가 얘기해서 이 노래가 더 특별했던 것 같고, 마침 또 좀 있으면 마마도 하고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기존의 어머니에 대한 노래 다른 분위기, 정말 오늘 소연 DJ님이 잘 찝어주셨죠. 그래서 더 좋은 노래였지만, 잘 들어보시면 마냥 신나는 노래는 아니에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호석이가 항상 대외적으로 항상 신나고, 리액션 담당이다, 뭐 예능 담당이다, 뭐
흥 담당이다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들으면서 저는 아무래도 같이 살다 보니까 호석이랑 이 노래는 마냥 신나는 노래는 아니다. 막 혼 나오고 막 트럼펫 나오고 막 너무 신나는데 그래도 마냥 신나는 노래는 아니다. 그리고 막 호석이가 얘기했었거든요. 언젠가 내가 이 노래를 만약에 라이브로 부르게 되는 날이면 나 정말 펑펑 울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호석이가 또 마냥 신나게 쓴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너무 진지하게 이끌려고 하진 않는데 어쨌든 이게 되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얘기라 조금은 무겁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웨이크죠. 어웨이크 참 진영 정말 큰일 했습니다. 그죠? 이 노래는 처음 제가 트랙만 들었었을 때 와 대박이다. 이게 슬로우 래빗 우리의 또 감성파 이 프로듀서 정말 대단 이 형 대단한 형입니다. 이 도영이 형 슬로우 래빗 이 형 정말 감성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레인 좋아요 정말 주옥 같은 노래들 많이 써줬습니다. 진짜 이 형이 정말 그 감성이 있어요.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슬로우 래빗 형이 만든 트랙이죠. 그리고 이게 특이한 게 슈가 형을 제외한 빅히트의 모든 음악 PD팀이 다 참여했어요. 저 호비 뭐 비독형 뭐 방시혁 PD님 그리고 진영 본인까지 정말 많이 참여했는데 곡을 작사를 제가 했죠. 직접 했고 그리고 처음에 약간 틀이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앞에 두 줄 믿는 게 아니야 버텨보는 거야. 죄송합니다. 안 되네요. 역시 진영이 불러줘야 되나 봐. 이거 두 줄을 방시혁 PD님이 꼭 먼저 써주셨더라고요. 근데 이 두 줄을 꼭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제가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었던 게 그 두 줄이 이 노래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난 믿는 게 아니야 버텨보는 거야. 사실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되게 다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이죠. 근데 믿는 게 아니야 버텨보는 거야. 그러니까 참 진영이라는 사람은 제가 데뷔를 할 때까지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타입의 사람이기도 해요. 저는 그런 사람을 생전 처음 봤어요. 정말 여유롭고 본인의 어떻게 보면 주관이 굉장히 확실하고 저는 항상 제가 치열하게 살아와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서 진영을 보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제가 진영을 이해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어떻게 치열하게 안 살 수 있는 거지? 근데 또 그 형이 치열하게 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정말 뒤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요. 저랑 같이 양날개로서 춤 그리고 노래로서도 본인이 커버곡을 하면서 욕심을 내고 이 어웨이크 작업을 하면서도 본인이 굉장히 연습 정말 많이 했거든요. 사실 치열하게 살지 않는 것도 아닌데 뭐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참 이 어웨이크 I can never fly라는 말을 하죠. 나는 아마 평생 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렇지만 난 믿는 게 아니야. 그냥 어쨌든 여기서 버텨보는 거야.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버텨보는 거야. 그래서 정말 이 노래 진짜 좋아요. 너무 누가 들어도 좋은 노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진영에게 개인적으로서는 또 하나의 지민이가 했듯이 또 하나의 증명이 아니었나. 진영 솔로로도 이렇게 좋을 수 있다. 이 사람이 이만큼 이런 감성을 가졌고 이만큼 노래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지 않았나. 그리고 정말 이 가사가 진영다운 노래이지 않나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호비의 대중적인 멜로디 메이킹 능력이 진짜 빛을 발하는 곡이죠. 이 노래는 정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호비가 대중적인 멜로디 진짜 잘 써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 칼이 있는 멜로디라고 하죠. 저는 약간은 조금 마이너하고 약간 팝스러운 쪽에 조금 강한 편이라면 이 호비는 이 가요로서 굉장히 가치가 약간 뭐 가요로서 굉장히 좋은 그런 스타일의 멜로디나 애드립을 굉장히 잘 씁니다. 그래서 호비가 못 썼다는 파트는 뭐죠? It's my fight, it's my fight, 우와 여기도 그렇고 Why don't wait, don't cry. 여기도 호비가 쓴 파트죠. 그리고 이거 확실하지는 않은데 제가 알기로 Maybe I can never fly 이 파트를 씨, 네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래서 사람이 조심해야 됩니다. 왜 말을 뭐 하고 있어? 나 지금 너 칭찬하고 있었어. 지금 리뷰하는 거구나. 이 리뷰는 아니고 이제 그 윙스에 대한 솔로 뭐 여러 가지 곡을 얘기를 진짜? 하고 있는데 내가 어웨이크 얘기하면서 이제 너의 솔로 그 메이킹 있잖아. 진짜? 네가 쓴 파트 있잖아 오늘 얘기했던 거. It's my fate, 우와 뭐 What away, 또 호비가 진짜 한 칸 했습니다. 저는 It's my fate가 이 곡 다 살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정말 아닙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좋은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그리고 사실 진짜 런 때도 그렇고 아니즈 때도 그렇고 호비가 거의 최종 직전까지 썼던 호비의 멜로디들이 진짜 많아요. 그 런 때 브릿지도 기억하죠?
그렇죠. 네, 그 맞아요. 굉장히 그때, 가요 정말 네. 멋있었던 그 멜로디. 근데 아쉽게 이제 탈락했는데 네. 앞으로 타이틀 파트 막 한 통째로 아마 호비의 멜로디로 구성된 그런 조만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야죠. 네, 진짜. 아, 근데 우리 랩몬 또 음악적으로 이끌어주는 우리 랩몬이 또 이렇게 칭찬해주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아 진짜 근데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정말 앞으로 호비 뭐 언젠가 또 믹스테이프 나오고 하겠지만 파이팅. 그 대중적인 정말 그거 꼭 앞으로 많이 보여주세요 진짜. 아, 진짜 화이팅 할게요. 네 진짜 멋있었습니다. 고마워. 네, 그런 얘기 하고 있었어요. 나 집 간다. 네 가. 이제 가 이제 됐어 이제. 아, 이거 위에 볼게. 이제 파트 했어. 네, 가. 자, 네 그렇죠. 그리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못한 얘기가 있는데 그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대본이 없다 보니까. 네, 그 진영. 아마 제가 확실하지 않아요. 아마 거의 70% 맞는 것 같은데. Maybe I can never fly. 난 이틀처럼 날개 산 것처럼은 안 돼. 여기를 아마 진영이 썼을 거예요. 멜로디를요.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못 씁니다. 진짜 저는 못 써요. 정말 너무나도 아마 한국의 친숙한 멜로디가 아닌가 생각해요. Maybe 거기 그 호비가 쓴 It's My Fate랑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이 곡에 어떻게 보면 그 감정적인 중추를 담당하죠.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진영이 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영이 크레딧 분명히 들어가 있죠. 작곡 아마 거기 파트를 썼다고 했는데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걸 제가 굉장히 나중에 알았는데 정말 진영이 정말 또 한 칼을 하지 않았나. 또 발라드로서 또 멋있게 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어웨이크 얘기 굉장히 길게 했네요. 제가 어쨌든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고 저도 참여한 노래라서 어쨌든 제가 이 7곡의 노래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여러분이 다시 한 번쯤 이 Begin Life, Stick My First Love, Reflection, Mama, Awake 이런 키워드를 단순히 제목과 그런 어떤 워딩이 아니라 각각의 어떻게 보면 캐릭터의 깊은 내면에 있는 것과 그리고 여러 가지 화영연화에서 저희가 각각 가졌던 캐릭터와 여러 가지가 결합돼서 만든 캐릭터라는 거예요. 단순히 저희가 연극하듯이 어떤 캐릭터를 부여받아서 남을 연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안에 깊은 곳에 저희 각자의 자아가 숨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굉장히 색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2주쯤 돼서 어떻게 보면 질리신 노래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아마 그 속에 각자의 어떤 자아가 분명히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굉장히 또 새로운 면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러스트죠. 아우 되게 이러지네. 빨리 할게요. 빨리 한다고 해서 빨리 못하냐 나는. 러스트죠. 네. 이 노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진짜 제일 좋아하는 노래고 이 노래는 가이드를 받았을 때부터 진짜 대박이었어요. 가이드 이 트랙을 아마 슈프림보이가 처음에 초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피독 형이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 분이 써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 감성에 잘 맞게 썼을까요 멜로디를? 진짜 처음 들었을 때 원래는 이게 Lost라는 게 IOU라는 제목이어서 IOU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너무 좋아서 제가 샤워할 때도 듣고 외국에서 이걸 썼는데 진짜 샤워할 때도 듣고 이 가이드를 맨날 듣고 다녔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가 이거 듣자마자 야 이거 Save Me랑 약간 분위기 비슷한데 난 Save Me보다 Lost가 훨씬 좋아. 이거 대박인 것 같아. 그래서 그 IOU라는 그 키워드가 계속 나오죠. Lost my way. 근데 이거를 번역하는데 되게 애를 먹었어요. 다른 데는 다 괜찮았는데 왜냐면 그 키워드가 이제 핵심되는 키워드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바꾸는데 좀 애를 먹었지만 어쨌든 되게 금방 썼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고 그리고 뭐였냐 중요한 얘기 있었는데 까먹었잖아 바보야. 로스트 그 로스트 잠깐만요. 내가 뭔 얘기 하려고 그랬지? 네 진짜 까먹었네요. 맞아. 원래 이 로스트가 스킷이었어요. 이 노래가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이 노래가 사실 로스트가 아니고 그 스킷으로서 제가 옛날에 그 노모드림 히든 트랙에 있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약간 길에 있는 것은 뭐 길을 찾는 법이다. 뭐 이런 것처럼 약간 스킷으로 이번 앨범의 안내장에 호비가 스킷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나오게 된 곡이에요. 정말 제가 사랑하는 노래고 언젠가 제가 직접 이 노래를 부르지는 건 아니지만 꼭 우리 또 보컬라인 유닛 처음 노래라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제가 직접 듣고 싶네요. 이 팬으로서 정말 이 로스트를 제가 쓴 가사로 이 보컬 친구들이 불러주는 걸 꼭 듣고 싶습니다. 와, 네, 네 그리고 BTS 사이퍼 4, 네 뭐
사이퍼 4예요. 네, 그리고 사비 제가 썼어요. I love myself. 이거 처음에 쓰고 약간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하고 그냥 남겨놨어요. 사실 녹음 안 하고. 근데 슈가 형이 쓴 게 있었어요. 뭐였더라고? I'm so in the 어떻게 생각해? 뭐 I'm so hot, I'm so in the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네 별로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들고 나왔어요 이거를. 제가 사실 처음에 쓴 게 있습니다. 처음에 듣자마자 5분 만에 일단 이걸 써놨는데 제가 좀 별론 것 같아서 좀 안 썼는데요. 뭐 그러고 보여줬는데 다행히 그게 좋다고 해서 어쨌든 뭐 통과가 됐습니다. 네, 뭐 그런 곡이고요. 에마롱 뭐 21세기 소녀 네, 뭐 잘 아시죠? 안무가 살린 곡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에마롱 같은 경우에는 저희 뱁새 쩔어랑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곡이고 진짜 요즘 진짜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틀린 건지 내가 틀려 먹은 건지 정말 또 뭐 방피님의 센스에 한번 기가 막히게 또 감탄하는 게 이 정말 어떻게 에마롱 이 샘플링해서 물론 이제 외국에 계신 제임스가 이제 샘플링해서 보내준 건데 이 에마롱 진짜 원래 아마 사랑 얘기일 거예요. 근데 에마롱이라고 사실 요즘 많이 생각하잖아요. 내가 나만 이상한가? 나만 틀린 건가? 나만 잘못된 건가? 뭐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꼭 얘기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부터 같이 저희가 처음부터 했던 그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에마롱 21세기 소녀 사실 뭐 가사 다 제가 썼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L 파트 뭐 B 파트 가사 다 제가 쓰게 됐는데 그리고 에마롱의 그 사비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이거 정말 개코 형이 써주신 거고요. 네, 개코 형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어쨌든 뭐 다른 슈가 형이 믹스테이프 때문에 바쁘고 호비도 트레일러랑 인트로 때문에 너무 바빴어요. 제가 그걸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제가 네 저에게 이렇게 많은 네 양의 곡들이 오게 돼서 저도 좀 정신없이 썼던 것 같고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안무 나와서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둘셋이죠. 둘셋. 이게 참 이게 자꾸 방피디님에 대한 탐복으로 가는데 여기서 한번 여러분 방피디님의 센스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정말 그 하늘색 풍선을 만드신 분이죠. 정말 최고의 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근데 정말 둘셋이 나왔습니다. 둘셋 사실 우리 인사로도 하는 말이죠. 둘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최면을 걸 때 둘셋 레드선 하죠.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 둘셋. 원래 처음엔 제목이 아마 하나 둘셋이었을 거예요. 근데 둘셋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정말 너무 잘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현실적인 가사들이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제 파트밖에 참여를 안 했지만 그래도 더 좋은 날이 많기를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의 얘기고 또 각자의 얘기예요. 진짜 사람이 살면서 안 아플 수 있겠습니까? 슬픈 날도 많고 그잖아요. 근데 그래도 좀 아프고 불행하고 힘든 날보다는 조금은 더 좋은 날이 많았으면 하는 심정 그게 사실 저희를 어떻게 보면 계속 살아가게 하고 그래도 아침이면 다른 꿈을 꾸게 하고 밤이면 다른 것들을 바라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사실 여러 가지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래도 더 좋은 날이 많기를 바라는 거 그 정도라도 우리 하면 안 되는 걸까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망을 담아서 했고 멜로디도 너무 잘 나왔고 트랙도 피도형이 너무 완벽하게 써주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둘셋은 정말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언젠가 콘서트든 어디든 정말 다 같이 떼창하고 신나게 뭐 울든 웃든 정말 멋지게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좋은 날이 많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인터루드 윙즈 이 노래 좀 특이해요. 그죠? 저 처음 들었을 때 약간 이 뭐지? 제가 익숙한 장르가 아니라서 약간 의아했는데 들을수록 좋아요. 약간 짧아서 아쉽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더 좋은 노래가 아닌가? 네. 사실 이 노래 이제 If my wings could fly 영영 날아날 수 있다면 훨훨 날아갈 수 있다면 이 부분을 사실 원래 제가 윙스 아우트로로 구성했던 트랙이 있어서 멜로디랑 트랙을 다 써갔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방피디님이랑 피도형이 분명히 넣자 그랬거든요. 그거 넣자. 근데 어쩌다 보니 윙스로 이 트랙으로 바뀌었는데 전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직 편곡을 막 되게 잘하는 건 아니라서 근데 어쨌든 제 가사가 여기 쓰였어요. If my wings could fly 영영 날아갈 수 있다면 훨훨 날아갈 수 있다면 쓰였고 뭐 어쨌든 되게 특이한 노래라 또 하나의 신선함이 아니었나 싶고요. 네 어쨌든 저 윙스 이렇게 대충 정리를 해봤는데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정말 한 땀 한 땀 저희가 고민을 해서 만든 노래들이고 너무 많은 분들의 수고가 노력이 들어가 있고 정말 여러분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또 만든 노래입니다. 각자 어떤 그냥 타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정말 자기 있는 것들을 꺼내서 다른 방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점을 또 유의하시면서 방탄소년단이잖아요. 네, 아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또 유의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작업했고 정말 다행히도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결과들. 제가 목이 다셨네요.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and you know, you guys watching, right? You know, armies all over the world. Yeah, it's like today's, I'm countdown in first place. I was too short my comment, so today I just want to say that, I thank you and love you, like everybody, in the world and every armies in the world. And I really, I actually I forgot this one, and I just want to say that we would never take this glory and your love for just granted. We'll never take it for granted. That's what I really want to say today. Yes. 오케이. 감사드리고 정말 오늘 이렇게 해봤는데 어떻게 또 좋은 어떤 비하인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에피소드들을 들으시고 좀 더 진정성 있게 저희 윙즈와 그리고 각자 친구들의 노력, 저와 뭐 그런 평소 작사 작곡하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정말 너무 다른 것들도 많이 노력해주고 있고 또 퍼포먼스 부분에서도 제가 모르는 많은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분들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앞으로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는 또 내일 뭐 음악 방송도 있고 하니까 얼른 가서 스케줄 하고 또 멋지게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고맙고요. 사랑합니다. 안녕. 나를 쓰다 담자. 어디까지?